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오늘은 IT 업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제 테크 관점과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IT 업종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성향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내 주력, 태클 수도 있고요. 업무일 수도 있고 선택하고 집중.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위치를 고수하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창조하라 라는 이야기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향이라는 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IT를 시작할 때는 보통 학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학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IT 업종에 진입하려고 하면 일단 초기에 진입 장벽이라 함은 기초 지식을 조금 스터디를 좀 해야 됩니다. 네. 그 스터디를 할 때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성향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향후에 내 디테일한 그 IT 업종에서의 내 직군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나의 성향과 엮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 또는 이제 학원이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IT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관심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이키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관심과 흥미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IT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는가. 자, 이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같은 개발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있는지 아니면 IT 전반적인 트렌드에서 관심이 있든지 IT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흥미를 가졌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자기 성향을 위해서 파악하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내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이 내 성향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롱런 관점, 즉 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로 지루해야 되지 않고요. 지루하면 지치게 되죠. 네, 지루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흥미로운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면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어떤 롱런 관점,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정말 나한테 정말 적합한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찰하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나 프로그래밍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굳이 개발할 필요 없고요. 인프라나 네트워크 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굳이 네트워크에 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개발에 관심이 있는 성향을 갖고 있으면 개발로 넘어가는 거고요. 네트워크나 보안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IT 업종이지만 그런 분야들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는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이렇게 IT를 시작할 때 자신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나의 주종목을 선택하라는 거,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IT 업종에서 어떤 일을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내가 일을 현업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는 그 실질적인 업무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내가 롱런을 하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좀 나눠보자면 아까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의 주종목, IT 테크에서 나의 첫 번째 주종목이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개발 분야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개발도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프론트 쪽도 있고요, 뭐 백엔드 쪽도 있고, 미들웨어 쪽도 있고. 예전엔 3티어 구조를 많이 나눴었는데 요즘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이 나오면서부터 좀 더 잘게 쪼개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뭐 언어 위주 기반으로 뭐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뭐 고랭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랭귀지를 기반으로 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개발도 이제 뭐 솔루션 측면에서의 개발도 있고요. 서비스 측면에서의 개발도 있고, 또는 우리나라 회사와 같이 기업에서 요구를 해서 기업의 입맞춤에 맞춰서 SI, 즉 시스템 통합을 하는 경우를 이제 개발 쪽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은 우선 좀 뭐랄까요, 한 곳에서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개발 요건이나 또는 기술 중심으로 뭔가를 이제 파고드는 사람들, 뭔가 계속적으로 이슈를 이렇게 이게 디깅이라고 하나요? 삽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려고 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뿌듯함, 이런 것들이 사실 개발하는 어떤 그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단지 어떤 시간과 제약, 그리고 인력의 제약이 있는 데드라인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게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 터프한 그런 일 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 너무나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내 성향이 개발이 좋으면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얘기할 거리가 많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개발자로서의 수명이 좀 짧습니다. 해외에 비해서. 그래서 좀 개발로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얘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는 이제 인프라 쪽이 좋은가. 이제 인프라라 하면 이제 네트워킹이나 이제 보안 쪽, 또 이제 하드웨어 쪽도 마찬가지고 OS 레벨 등등을 얘기하는데, 또 이런 쪽은 이제 주로 약간 예전에는 이제 그 아키텍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뭔가 인프라를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설계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롤이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도 내가 성향이 맞아야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 얘기한 그 개발 쪽하고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네트워크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인터넷이 발달되면 될수록, 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건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정말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프라 쪽도. 그래서 인프라 쪽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파트는 이제 데이터 쪽이죠. 데이터 쪽은 미래에도 마찬가지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요소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운영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DBA 입장일 수도 있고, 요즘 빅데이터 많죠? 빅데이터 관점에서의 분석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꼭 여기에 적합한 건 아니지만 이제 AI 쪽으로도 이제 그 분야가 이제 넓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뭐 다양하게 그 각각의 자신의 주종목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주종목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이제 집중해서 한 곳을 깊게 지식적으로 팔아라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잘 알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술 컨설팅도 또 새로운, 그러니까 또 다른 영역이죠. 그래서 내가 맞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집중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게 좀 더 내가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구루가 될 정도로 좀 더 깊게 아는 형태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다 아는 지식 안에서 컨설팅을 하는 거, 이런 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의 주종목을 선택하고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내 위치를 고수하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이 롱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2편에서는 주로 기술적인 R&R, 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세 번째는 결국 앞에서, 즉 내 커리어에서 앞에서 내 영역을 만약에 이미 선택하고 집중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롱런이죠. 쭉 가는데 가는데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죠. 그래서 뭐 한눈을 팔 수도 있고, 또는 그 분야에 사실 매너리즘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탈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결국 위치를 고수하라는 것은 결국은 내 분야에 대해서 계속 한 길을 팔 수 있으면 팔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뭐 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업무 중심인 사람, 그러니까 IT 쪽에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기업에서의 업무 중심에서의 위치에서의 일을 한다고 하면 업무 중심으로 이제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언제까지, 얼마만큼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오래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하다가 중도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누자면, 이제 업무 중심으로 오래 일하는 경우,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방향이 정해지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더 오래 일할 수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위치 자체가 뭐 사기업일 수도 있고 공기업일 수도 있고, 뭐 큰 회사일 수도 있고 작은 회사일 수도 있고, 국내 회사일 수도 있고 외국계 회사일 수도 있고, 좋은 상사, 뭐 부하 직원, 나쁜 상사, 나쁜 직원일 수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은 몇 가지 케이스를 보자면, 이렇게 업무 중심으로 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대기업 전산센터, 전산실 위주, 그러니까 운영하는 위주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술 중심의 위치 고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구루죠. 그래서 내가 독보적인 기술, 뭐 사실 요즘 AI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사실은 기업에서 활용할 수도 없고, 잘 제대로 그런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잘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는 AI 인력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고급 AI 인력을 너무나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기술 중심의 위치로 계속 고수해서 롱런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 트렌드, 현재 가장 핫한
트렌드에 대한 기술을 계속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희소성 내에서 내 기술이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몸값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기술 트렌드를 받아들이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지만 정말 힘든 거죠. 왜냐하면 기술을 그렇게 높은 레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기술 트렌드가 확 많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AI나 빅데이터는 이미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뭐 5년, 10년 쭉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거기서 파생되는 기술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 위치 중에서 기술 중심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서, 위의 입장에서는 밑에서 치고 온 사람들, 또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섭취를 많이 해서 기술적으로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있고요. 기술 중심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얼마나 더 오래 롱런할 수 있는지는 정말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성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면 자기의 영역이 있으면 결국 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쭉 가면 되고요. 내 성향이 좀 새로운 거를 원하고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기술 중심으로 위치를 고수하면서 롱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기술 테크니션일 수도 있고, 구루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컨설턴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위치를 고수하면서 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뭐 또 다른 경우는 뭐 업무 중심하고 유사할 수도 있는데, 유지 중심의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업무지만 기존의 기술 위주, 이때면 약간 이제 솔루션 회사인 거죠. 또는 서비스 회사.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서비스는 업데이트 되지만 기본적인 유지되는 것들, 뭐 인프라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유지 중심의 어떤 내가 롤이 있다면 그 롤도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얼마나 내가 동일한 일을 하면서 좀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의 영역인 거죠. 얼마나 이제 끝내고 털 수 있는지. 근데 결국은 이제 제목을 이제 위치 고수라고 쓴 이유는 결국 회사 일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회사의 가치나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고용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위치를 고수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욱해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플랜을 가지고 나오는 게 맞고요. 근데 결국은 직장인으로서 얼마나 이제 롱런할 수 있는지는 또 새로운 이야기인 거죠. 일단 내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래서 근데 이제 적어도 뭐 완전 정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나의 성향과 내 주종목이 있고, 그리고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그 위치를 계속 고수할 만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네 번째, 창조하라 라는 이야기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거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 주종목을 선택하고 집중을 한 이후에 방향이 정해지면 그 위치를 계속 고수해 나가는 과정들, 대다수가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지막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짧을 수도 있고 진짜 길 수도 있고 뭐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네 번째 제목은 이제 창조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만한 아이템이 있다면 네, 그것도 일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찾아야겠죠. 네, 그냥 갑자기 뭐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듯이 자기의 방향으로 달려가지만 더 롱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언제까지냐라는 거죠. 그 롱런이라는 게. 그럼 결국은 회사와 종업원,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 관계라는 게 영원하진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그 관계도 언젠가는 이제 끝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럴 때 그 다음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은 창조하라라는 것인 거죠. 네, 누구나 다 창조하라는 것은 아니고 뭐랄까요? 네, 성향이 맞다면 그리고 또 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밀리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도래를 하죠. 자연스럽게. 그런 경우 나는 이제 창조를 할 수밖에 없이 떠밀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떠밀린 상태에서 창조하느냐 아니면 내 성향과 기존에 했던 일들을 고민을 하고 고찰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 또는 어떤 IT 쪽에서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지 이 IT 업종에서 롱런할 수 있는 요소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창조하라 이전 단계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은퇴는 사실 나이는 상관없어요. 경제적인 독립이 수반된다면 좀 조기에 은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기 전까지 뭐 3번째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좀 더 연장해서 4번째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 사실 잘 정답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방향들은 앞서 나열한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요. 이 4번째 스텝도 굉장히 유의미한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일찍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단계를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크한스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